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퇴 인출기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그 토탈 리턴 어프로치라는 게 있고 버킷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토탈 리턴 어프로치는 앞부분에서 제가 퇴직연금에 넣었던 분들처럼 그냥 시장 전체에다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S&P 500, 나스닥 100을 투자할 수 있고 인모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도 업종 투자해서 저희가 5년 정도 평균 14% 정도 냈죠. 뭐 그 많이 냈던 때는 작년도는 좀 많이 났는데 그거는 특별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DB 통해서 DB금융투자랑 삼성증권의 펀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버킷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지금 질문의 대답인 거죠. 이제 배당주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버킷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버킷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보통 자산 그런 그 구별을 미국에서는 버킷이란 말을 많이 써요. 뭐 그냥 그걸 따라하자면 3 버킷, 뭐 5 버킷 뭐 이렇게 말하는데 3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타임 피리어드에 따라서 그 당장 그러니까 3년 내에 쓸 돈, 10년 내에 쓸 돈, 11년 이상 돈 이렇게 기간마다 어떤 써야 될 돈들을 기간으로 나누는 버킷. 3 버킷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버킷 안에 들어가는 자산의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캐시 버킷, 인컴 버킷, 그로스 버킷. 그래서 당연히 그로스 버킷 안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질문 주신 그 배당 관련된 그 투자는 이 인컴 버킷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비든, 그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렌탈, 리츠 뭐 오늘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인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질문 주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질문 주셨을 때 배당주 투자가 안전한가요?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배당주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배당주도 똑같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가 아니라 주식보다는 덜 하락하거나 또는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 그러니까 주식이 크게 떨어질 때 배당은 오히려 안 떨어지는 그런 경향.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인모스트 배당 포트도 이번에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더 올라 있고 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BDC, MLP 뭐 이런 것들은 이번 하락에 전혀 이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커브드 콜은 그런 면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여러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배당주 투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컴 자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 중에 뭐가 좋나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제 이런 인컴 버킷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참 잘 안 하는 편인데 더 인출기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이게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돈이 깨지면 안 된다, 하락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약에 본인이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뭐 5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투자 공부를 착실하게 해온 분이라면 완벽하게 그 위험에 대해서 뭐 흔들리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인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을 알고 그쪽에다가 뒀을 때 좀 지난 두세 주처럼 크게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다리 뻗고 편하게 잔다. 그 다음에 나는 현금 아까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캐시 버켓이 있어서 괜찮다. 흔들려봤자 인컴 버켓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그로스 버켓에는 아주 적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5년, 10년 이 은퇴 시작하기 전에 이 투자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바람직한 투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버킷 스트래티지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컴은 저희가 자문을 드리는 게 맞을 거다. 왜? 이 대부분의 상품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인컴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권역 바깥에 있어요. 전혀 여러분이 어떤 정보로도 접근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신 분이라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이 배당 버킷에 대한, 그러니까 인컴 버킷에 대한 조언은 받으셔서 좀 플래닝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이 조합들을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좀 이것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인컴으로서 충분히 안정적이면서 좋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지만 우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저희 포트가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인컴 자산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생소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그 저희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ETF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것들을 쭉 섞어놨어요. 물론 다는 아닌데 거의 많이 갖고 있는데 얘들이 뭐가 문제냐면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말하는 인컴 자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이힐드 회사채, 나스닥 커버드 콜, 그다음에 뭐 신흥국 주식, 우선주, 그다음에 고배당주, 그다음에 미국 배당주, 뭐 그다음에 투자 등급 회사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는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시기에는 요 종합체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요 멀티 에셋을 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BDC, 그러니까 커버드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BDC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BDC는 뭐냐면 비즈니스 디벨롭 컴퍼니의 약자로 미국에만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사모 대출하는 상품이고 인모스도 이 포트를 갖고 있지만 여러 군데다 저희가 자문하고 있고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배당으로 연 9% 이상 배당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나갈 10년 달성. 그 다음에 지금 저희 1년, 2년, 3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이 BDC 퍼포먼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시면 지금 S&P 500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21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얘가 BDC가 붉은색이에요. 조금 짙은 색인데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폭이 작아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지금 S&P가 만약에 22년 1월에 시작했으면요. S&P보다 더 높아요. 심지어 배당인데. 근데 얘는 수익률 높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연 9%를 가면서 얘가 좋았던 시기절이 있는데 그럴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보시면 0%에서 마이너스를 내려갈 때 마이너스 이 S&P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덜 납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는 훨씬 더 덜 나죠. 얘는 S&P가 이렇게 푹 빠지지만 얘는 영향 안 받습니다. 폭이 있을 때는 S&P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배당형 투자 중에는 BDC 같은 것들이 좋을 때 지금부터 한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받기 전까지 2, 3년간은 충분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추천하는 BDC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얘는 사모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릴 필요가 있고 미국 주식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MLP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AMLP는 MLP라는 거에 투자하는 건데 MLP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주식회사 구조가 아니라 배당하는 그런 회사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위주로 하는 회사. 그러면서 미드스트림이라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 그 원자재 중에서 그런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를 채굴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유를 이제 뽑아 올리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 다음에 그 미드스트림이 있을 때 그 뽑아 올리는 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제품을 만드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런데 미드스트림은 뭐냐면 원유를 뽑아 올려서 걔를 보관하거나 배달하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이동하는 그것만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경기를 덜 타고 특별히 유가에 의해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확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얘네가 MLP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MLP 같은 경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 세금 높아져. 얘는 아닌 MLP예요. 그런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디 미드스트림이냐면 천연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 본토가 점령을 당했죠. 아주 엄청난 그런 면적은 아니지만 거기가 뭐가 중요해요? 거기가 천연가스 그 뭐라 그러죠? 이동로를 딱 차단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여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 폭파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완전 그 독점이 됩니다. 엄청나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건데 그 천연가스의 보관과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배달이라고 하나고 이게 옮겨주는 거 요것만 하는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이고 주식하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시장하고는 왜 원자재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당 구조 7.5% 이상 배당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우습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MLP를 언제 투자 시작했냐면은 저희 배당형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23년 2월 달에 처음 편입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 정도 수익 났고 기본적으로 연 7.5% 이상의 배당을 지켜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얘도 대체 투자로서 포트 안에서 주식과는 다른 안정성과 배당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 그다음에 앞으로를 봤을 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됐든 천연가스는 미국의 메인 에너지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그래서 근데 천연가스를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당에 투자하는 그런 면들로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배당주 투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의 SC 슈드라고 말하는 다우 성장형에다 하는 그거에 어려운 점들을 말했어요. 지난번에 SCH대가 성장주에 투자하지만 다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엔 수익률이 어땠다 그랬죠? 23년도에는 보시면은 23년도에 그렇게 좋은 주식장이 좋은 S&P가 1년 동안 20% 이상 정도 오르는 구간에서 이 슈드는 다우 배당주 투자는 배당은 원래대로 3.5% 정도 좋지만 어떻게 냈어요? 몇 프로? 5% 이내에서 수익이 났어요. 너무 차이가 났죠?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배당이 충실한 것만 보면 좋겠지만 배당은 한 3.5%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체로서 그 배당주 ETF 중에 VIG라고 해서 뱅가드 배당주 ETF인데 왜 이렇게 화질이 제가 이거 잘못 카피한 것 같네요. 얘는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성장주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3년 동안에 몇 프로 올랐냐면 수익률이 지나간 1년 동안 23년도만 아니지만 13% 정도 났고 그 23년도 내내 동안에만 보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다우에다 투자하는 슈드보다 성장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도 추구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화면이 좀 좋게 나오네요. 제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안 좋은 상태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VIG하고 슈드의 수익률 차이가 만약에 이때로부터 본다면 한 5년 정도 되나요? 한 5년 정도 더 되나? 더 되네요. 2006대가 한 12년 정도라고 하면 10년 좀 넘네요.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보면 283%냐 222%냐 정도지만 요거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게 언제부터냐면 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빅텍들이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됐을 때
성장주 위주의 흐름이 있을 때 슈드가 이전에는 슈드가 최고의 배당주 투자였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자료를 봐도 슈드가 나오는데요. 커버드 콜 나오기 이전에는 슈드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슈드가 지금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을 하는 VIG 같은 이런 성장 배당형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TDF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TDF 요즘 한국에서 추천하는 TDF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의 TDF와 한국의 TDF는 다릅니다. 똑같이 타겟 데이트 펀드는 맞는데요, 방식은 맞지만 그 안에 어디다 투자했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TDF 다르고 한국 투자의 TDF 다르고 삼성증권의 TDF 다른데, 저희가 경험한 몇 년간에 저희가 퇴직연금에서 TDF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 본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는 S&P 500하고 저 인모스트네요. 인모스트랑 똑같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인모스트의 반도 못 올라갑니다. 아직도 TDF는 마이너스예요. 네, 아직도 22년도에 빠진 거 못 회복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TDF는 그런 타겟 데이트 펀드 방식은 나쁘지 않은데, 막상 해보면 연금에서조차 수익률에 만족을 못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요즘 연금에 관련된 그런 마케팅이 활발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이런 분들이 은퇴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은행들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1억 이상 뭐 퇴직연금에 있는 사람들을 뭐 매달 같이 세미나를 불러서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주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솔루션이 이런 거예요. TDF,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코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데 아마 좋은 음식 먹어도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간 저희가 시티은행 퇴직자들에게 TDF하고 증권사 TDF 뭐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저희가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1년 지났을 때 저희가 막 만났던 그분들이 전부 후회합니다. 왜? 작년도에 그렇게 좋은 시장에서 저희 쪽으로 왔던 분들은 계속 출금해가지고 돈 쓸 거 쓰고, 왜냐면 처음에는 세금 때문에 다 넣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때 많이 차이가 나요. 딴 데로 갔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TDF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컴 중에서 리츠라는 게 있는데, 리츠도 배당형이니까 리츠도 좀 아셔야 될 필요 있죠. 이 한국 리츠들 중에 SK 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 보면, 리츠는 일단 부동산 인컴형 부동산 투자기 때문에, 부동산 배당 투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리츠가, 한국은 아직 리츠가 저평가입니다. 왜? 아직 리츠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미국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는 미국 리츠를 위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엑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리츠를 만들어서 지네들 자체의 자산들을 좀 잘 관리하고자 하는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리츠가 아주 유망합니다. SK 리츠, 신한 알파 리츠, 뭐 이런 거, 한화 리츠. 그 중에서 SK 리츠만 보자면 얘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주유소, 수처리 센터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SK 그룹이 갖고 있는 알짜배기 복합 자산들에 돼 있고, 얘네는 배당률은 어땠냐? 작년도에 6.4% 냈습니다. 배당만 6.4% 줬어요. 시세는 얼마큼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어요. 보시면 1년 동안 14% 올랐습니다. 주식 못지않죠? 왜? 이제부터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박살났어요. 근데 이제부터 1, 2년간 적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 이렇게 인컴 자산은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리츠는 괜찮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커버드 콜 문제 좀 있는 거 설명 지난번에 드렸죠.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뭐 그것도 모르면 아주 그냥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단점이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는 굉장히 월간 분배율은 높은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절실하게 나왔죠. 이번 달에 8월 달에 분배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8월달 월 분배형이니까 오늘도 요거는 설명 못 드리겠네요. 옵션 관련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옵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 커버드 콜이 옵션이 거기에 10%든 15%든 30%까지 들어가잖아요. 옵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옵션 값이 이미 올라 있어요. 왜? 너도 나도 보세요. 이거 미래세 미국도 아니고 한국의 미래셋에 선정하는 이 옵션형 배당주가 그날 당일날 얼마 들었다? 380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요. 이 380억이 한 번에 옵션을 사야 돼요. 너도 나도 전 세계에서 지금 옵션형이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옵션 자체가 값이 뛰어서요. 여러분 부동산이 서울만 지금 막 아파트 오른다. 그러면요. 한 달 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안전 마진을 확 까먹어요. 옵션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 이 커버드 콜로 인해서 옵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옵션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요. 고스란히 여러분이 떠안는 겁니다. 어떻게 떠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15% 커버드 콜 들어가려면 이번 8월달 동안에 이렇게 8월달 월분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배당을 약속한다기 때문에 배당을 줍니다. 15%나 배당을 줬어? 와, 여기 괜찮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금이 깨지면서 15%가 나갑니다. 이 커버드 콜, 이 옵션형 배당은 어떤 배당이냐면 ETF이기 때문에 분배를 해요. 배당하고 달라. 배당은 이익이 나면 주고 안 나면 안 주는데 분배는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이익이 안 났으면 약속한 분배금을 원금을 빼서라도 줍니다. 원금이 까진 상태. 만약에 요때 들어왔으면은 원금이 까진 상태니까 분배금이 15%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내 원금이 그만큼 쪼그라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세요. 지금 장 다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이게 S&P 500이에요. S&P 500은 지난번에 8월 달에 여기 7월 13일부터 7월 16일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완전 세게 빠졌죠? 이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저희 인모스도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배당량은 심지어 더 높기까지 하죠. 이번에 깨진 거 다 맥과고 올라왔는데 얘 어떤가 보세요. 얘 여기서부터 깨져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7월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마이너스 냈는데 못 올라오죠? 옵션이 들어가면 원금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찌가 찌그러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당하면 여러분의 원금을 다시 찾는데 수익이 아주 많이 나야 돼요. 매월 분배금 따박따박 나오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원금에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월지급식의 보이지 않는 함정이에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월지급, 월 따박따박 돈이 300만 원씩 나와 월지급으로. 오, 이거 좋네. 원금이 있으면서 나오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라 원금을 빼서라도 줘요.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300만 원 주고 이익이 없을 땐 원금을 깨서 이 월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장이 정상으로 가도요.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30% 손실을 봤잖아요. 그럼 원금이 되려면은 30%만 올라가면 원금이 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1억이 30% 손실 나면은 원금 되려면 30%가 아니라 60%가 올라가야. 왜? 30%니까 1억 중에서 30% 날라가면은 7천만 원 갖고 7천만 원에 30% 나면 2,100만 원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900만 원 마이너스. 원금 못 가요. 원금이 깨지면서 떨어질 때 원금이 깨지게 되는 구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 다시 장이 올라가도 못 따라가니까. 왜? 이미 분배금으로 나갔어. 우리가 그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4년치 현금을 갖고 있고 장이 떨어지거나 요번처럼 폭락이 오면 전혀 안 팔고 가야 된다고 안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올라오면 다시 정상이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안 팔아야 여기에 비가 오면 쌓이죠. 담기잖아요. 얘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매일 정산을 해서 깨져버려. 레버리지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 쓰는 이유가 레버리지 안 되면 레버리지는
이 주식하고 다르게 일정산이에요. 매일 그냥 정산해서 원금이 그냥 아예 줄어듭니다. 15% 하락했다가 다음날 15% 올라가면 똑같이 되는 주식하고 다르게 15% 떨어졌을 때 일정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매일 그냥 까버리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시면 떨어지는 시기에는 원금에서 얘가 30% 빠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시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주가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옵션이 15%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 그 배당형이라면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은 이렇게 와 있고 우리들 다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인모스트 배당형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 MLP나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죠. 예, 이런 경사가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죠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더 올라가 있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대신 뭐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수익률이 막 30% 나오고 이런 일은 여기는 없어요. 예.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인컴 투자를 질문하신 분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충분히 시장에 대한 공부가 돼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걱정 없어. 저는 행복한 은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물론 아유 팔자 좋은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잘 구성하시면 이거를 시기에 맞춰서 매번 달라집니다. 이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주 투자보다 덜 떨어지고 더 오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컴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이 좀 유효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